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데카메론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데카메론 1353년작이고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열흘 동안 100편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메론입니다. 지오바니 보카치오가 썼거든요. 1313년에 태어나서 1375년에 바이바이 한 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그려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세만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거의 드러날 수 없었죠. 작품에. 오로지 신성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르네상스는 억눌렸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기였습니다. 마스크 쓴 모습이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는 코로나19를 몸으로 3년 동안 견뎌낸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팬데믹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14세기에 팬데믹, 그중에서 이제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이거 6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때 썼던 마스크예요. 옆에 있는 새불이. 그리고 21세기 팬데믹, 그렇죠. 코로나19죠. 우리는 약 3년 정도 버텨낸 것 같아요.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물론 치료도 해야겠지만 견뎌내야 됐잖아요. 이때 필요했던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시대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였어요. 흑사병 때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여기 데카멜론처럼 오늘 우리는 OTT를 통해 드라마 서비스, 넷플릭스가 역할 크게 했잖아요. 덕분에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글로리, 아이고 막 세계사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떨쳤습니다. 흑사병을 피해 별장으로 피신한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왜? 지루함을 달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합 100편의 이야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누구 그림일까요? 그림 제목은 기억나세요? 네, 접니다. 초기 르네상스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르네상스의 3대 화가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앞에서 길을 열었으니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이죠. 근데 그 앞에 산드로 보티첼리가 있었습니다. 중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성화만 그렸거든요. 근데 산드로 보티첼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르네상스 시기에는 신화는 물론 인물화까지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보티첼리는 인간의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혹시 극단적인 아름다움? 네, 아까 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뭐예요? 네,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실제는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거의 꺾였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뭐는 못하겠어요. 그게 보티첼리였습니다. 어쨌든 보티첼리는 자신을 후원하는 로렌조 가문의 주문을 받고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라고 하는 사연자 그림을 그려요. 결혼 축하 그림이거든요. 스토리가 뭐였느냐면 데카메론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데카메론 속에 나스타조 이야기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오늘은 데카메론의 5번째 날 8번째 이야기. 보카치가 스토리를 빌어다가 그림을 그렸던 바로 나스타조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 나스타조 진짜 불쌍한 친구야. 그래, 내가 파울라에게 거절당했다 이거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걸로 도와줄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어라 물어! 엉덩이를 개가 꽉 물어버렸습니다. 잡아라! 살려주세요! 여자는 도망을 칩니다. 백마탄 기사가 쫓아와 그의 여자를 잡습니다. 등에서 내장을 꺼내 옆에 있는 개들에게 던져주죠. 이 잔혹한 광경을 본 나스타조 놀랄 수밖에 없죠. 어라? 놀라는 모습을 보고 기사가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 난 네가 파울라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이 여인을 사랑했네.
그런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난 자살을 했지. 이건 죄 맞아. 그런 내 죽음을 이 여인이 기뻐했어. 이것도 죄지. 결국 이 여자도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죽여야 하는 벌을,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벌을. 매주 금요일 여기서 이 시간에 이 짓을 우리는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는. 신나는 파티가 벌어졌네요. 근데 이 안에서 이거 뭐예요? 앞에서 봤던 건데요. 백마를 탄 기사가 쫓아오고 여자는 도망치다 개에게 물리고 그의 죽는 그거 연극을 보여주나? 아니요. 이거는 나스타조가 봤던 것,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현장에 일부러 파티를 하고 여자를 초대한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자, 나스타조가 뭐라 얘기하느냐면, 파울라, 사랑을 거절한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세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가씨가 얘기하죠. 파울라, 너도 저렇게 되면 어떡해? 글쎄, 겁먹었죠, 파울라가. 그의 나스타즈의 소원대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네요. 네, 자기야 사랑해. 근데 파울라는 고개를 살짝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죠. 예, 무서워서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 가만히 보면 나스타조가 이용한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인간의 본성. 중세 기간 동안에 억눌렸던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고 있죠? 네,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데카메론은 인간이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서사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데도 서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감회가 새롭네요. 독서당 학동들과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에요. 이곳에서 보티첼리가 그린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라고 하는 사연작 중에 하나의 작품을 보고 왔네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비너스의 탄생이요. 이것도 보티첼리의 작품인데 이거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네, 거기서 본 기억이 나요. 이것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공지사항 알려드리려고요. 4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입니다. 독서당에서 3년 만에, 3년입니다. 3년 만에 학부모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 꼭 내서 참석해 주세요.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눌 이야기는 독서당 간식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체험학습에 대한 것, 5월 달에 있을 체험학습에 관련된 것, 기초 상식을 나눠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 하고 또 만나서 반가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